자, 그러면 아까 이 지산이 그 서울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곳들이 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서울의 지산센터 현황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어디 좀 있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세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송파구, 네. 성동구, 영등포구, 네. 강서구, 금천구 이렇게 구로구에 있습니다. 한 6개 구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네요. 네네. 서울이 25개 구니까 그 중에 한 6개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가요, 전국에 이제 부동산 100%를 봤을 때, 전체 시장을 봤을 때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비싼 곳이 이제 송파구고요. 송파구가 가장 비싼가요? 예, 예. 네. 1,4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1,400 정도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지었던 거고, 네. 이제 역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1,400에서 3,600 정도 하고요. 영등포구는 1,100에서 3,2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최근 분양하는 것들은 그 윗선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송파 같은 이제 4천만 원 선, 성동구는 한 3천만 원 중반, 또 이제 영등포구는 이제 3천만 원 초반. 그래서 네네. 이제 예전 거는 이제 지하철에서 먼 건 좀 싼데 네네네. 지하철에 가깝고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은 거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또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00에서 1,350에서요. 2,45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뭐 방금 전에 서도 이야기했던 CJ 부지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그 들어오는데 분양 예정가는 뭐 2,300에서 2,500 네. 아주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거 신규 분양이 그렇게 되고요.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있습니다. 네. 금천구 또한도 처음에는 뭐 IMF 이후에 대룡포스트 1차가 뭐 275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600에서 700만 원 하는데요. 지금 신규 분양되고 있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성우 하이텍 자리 같은 성우 그 전자 자리에 네. 신규 분양이 막 1,7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 역하고 5분 그래요? 떨어져 있는데 역하고 가까운 곳은 2천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렇죠. 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민교회 네. 대룡 포스트 타워 8차가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청약이 3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만에 그 분양이 3만 평이 평당 2,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석대돼 버렸죠. 네, 3만 평이면 고박이 2천만 원만 잡더라도 한 6천억 정도가 이렇게 분양이 끝났습니다. 거기가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에 여가구는 떨어져 있지만 저는 노렸던 게 신규 분양을 2,150만 원에 했습니다. 2천만 원에서. 엄청 비싼 네. 거죠. 예전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 오른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그냥 싹싹 다 분양으로 되고 있다 보니 네. 사실 이게 수익률은 예전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전보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다른 상품에 대해서 이제 투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4, 5년 동안 말씀하신 이런 송파, 성동, 영등포, 강서, 또 구로, 금천 같은 경우가 뭐 가산 같은 경우는 평당 뭐 500, 600짜리도 있었는데 그게 네. 지금 뭐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세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는 서울 전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는 데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 대표님이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우리 김 대표님의 투자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부럽다. 나도 그때 했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게 된 게 월드 메리디안 벤처타워 2차고요. 네. 초기 자금은 한 1억 300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제가 한 830일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대출은 거의 80%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임대도 하고 같이 자가로 쓰다 보니까 네.
최종 이익은 1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했고요. 이건 이제 중간에 매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빨리 매각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최종 이익이 뭐 1억 6천쯤 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꽤 많이 남은 거죠. 이거는 그 보유 기간이 투자 기간이 830일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2년 조금 넘는 거네요. 네네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네, 에이사이언드 7차 1003호, 1004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유 투자 기간은 1761일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거의 10억 정도에 사가지고 네. 80% 8억 대출 받고 2억에 등록세 취득세 해가지고 4.6이니까 5천만 원 들어가서 2억 5천 들어갔는데요. 3년 지나서 추가 대출이 나와서 원금 회수하고 지금은 그냥 양쪽이 다 시세 차익을 보면 그 1,003원은 2억 지금 8,4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04원은 2억 9천 정도 됩니다. 한 5년 안팎으로 해서 여기는 두 개 호실에서 한 5억 5천, 5억 7천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네네네. 현재로서는 가져가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시세 대비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여기는 어떤 거죠? 코롱 디지털 타워 빌란트 1차는요. 네. 저희가 이제 13억 7,500에 평당 950에 샀는데 지금은 한 1,550 정도 되고 보유 기간은 3년이 안 됐습니다. 3년이 안 되는데 좀 수익률은 거의 340%니까 굉장히 많이 네네네. 거네요. 네. 한 9억 정도가 넘어가고요. 네. 사실 이제 이거를 매매하게 되면 뭐 법인세 22%에 뭐 초과분 그렇죠. 따지면 뭐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한 겁니다. 네, 세전입니다. 네네, 세전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산. 가산 A1 타운은 저희가 26개 호실 중에 지인이 이렇게 같이 사게 돼가지고 제가 2개 호실을 받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거의 실입주할 때 전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초기 투자는 4,133만 5천 원인데 네. 이제 저희가 그 총 이익은 3,310만 원 정도 전매를 하게 됐습니다. 등록 취득하자. 여기는 이제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수익률이 꽤 괜찮네요. 그죠? 예, 예. 3천만 원 정도 보셨어요. 1년 약간 넘었어요. 네. 예, 예. 네. 그다음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 DYG 타워는 이제 저희가 20억 정도에 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0%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2억이 들어갔고 90%요. 네. 정말 나왔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 등록세 취득세 따지면 뭐 거의 9,600이면 이게 거의 3억 정도 들어가서 네. 수익률로 따지면 아직 저희가 한 1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억 1,891만 6,594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 여기는 수익률이 뭐 그럼 200%가 넘네요. 네네네. 네. 이제 여기는 그 코로나 때문에 10% 그때 미분양돼가지고 할인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10% 할인받고 이제 시세 차익 10%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산 KS 타워는 이제 저희가 1,501호부터 1,504호 이거는 이제 분양권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14억 8,520만 원인데 계약금만 10% 얻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이 안 됐는데 전매로 이제 그 10% 정도 올라서 지금 전매가 거래되고 있어서 분양가 대비 10% 이상 피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1억 7,822만 4,648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매 제한이 아직은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 발의돼서 전매를 뭐 지식산업센터도 뭐 전매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총 이제 7개죠. 네네. 7개인데 산 순서대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이제 대출을 풀로 받으셨기 때문에 초기 전체 합이 한 7억 8,400만 원 정도 되고 네. 대출이 한 56억 7천 하네요. 네. 여러분들 이 정도 대출 받을 때 좀 겁나시죠? 네. 그래서 대출 받을 때는 일단 월세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내가 다른 타소득이 있고 이게 자본 차익이 있을 거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익 총 합이 23억. 그러면 7억 8,400에서 23억 한 거니까 수익률이 거의 300%입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의 총 자산은 84억 7,500만 원. 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1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지금 지산만 한 거고요. 사실 아파트가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저기 분양권도 또 하나 있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부채도 많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이제 분양권까지 두 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화장실하고 안방만 저희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은행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지렛대를 쓰지 않았으면 이런 재산을 모으기 힘드셨겠죠.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렛대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렛대를 너무 과도하게 쓰면 그게 나한테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지렛대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의 이 투자 이력을 받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이제 지역별로 이제 평당 가격을 볼 텐데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어요. 지금 서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평당가가 비싸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성동구, 송파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성동구가 일부 여가 가까운데 비쌀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시세 차익으로 보면 첫 번째는 송파구, 두 번째 성동구, 네. 세 번째 영등포구, 네. 네 번째 강서구, 다섯 번째 구로구, 여섯 번째가 금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미래는 또 몰라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네네,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예, 네. 통계를 봤을 때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예, 임대 수익 및 이제 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어디가 가장 좋은 편인가요? 수익률로 봤을 때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송파구는 평당 뭐 3천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네. 만약에 금천구에 독산동이다. 그럼 거기도 아직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금천구, 반대네요. 두 번째가 구로구, 세 번째가 강서구, 네 번째가 영등포구, 다섯 번째가 성동구, 여섯 번째가 송파구인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시세 차익도 좀 얻고 싶고 임대 수익률도 좀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 정도 선택하면 되겠네요. 영등포구나 이제 강서구일 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단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고객이 뭐 임대 수익률을 갈 거냐, 시세 차익을 갈 거냐, 빨리 나는 현금을 빨리 회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송파구 쪽으로 가야 되겠죠. 물론 시세 차익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소액 투자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뭐 네네. 지금 억대로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권 아까 보여드린 이 서울권에서 뭐 대출이나 그런 것들 이제 활용했을 때 가장 작은 금액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지금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천에서 5천? 네네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얼마짜리를 사는데 이거만 필요한 거죠? 원래 이제 분양권을 산다고 하면 3억짜리라고 하면 10% 계약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3천이죠? 예, 3천만 원이고 네. 5억짜리 분양권을 산다고 하면 10% 계약금만 넣으면 되니까 네.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뭐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계약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이 90%가 거의 다 나오나요?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 취득할 때까지는 2년에서 2년 6개월 동안에 그 완공되는 준공 시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뭐 전매를 하거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되어 있다고. 전매 안 하고 내가 하려면 실제는 돈이 좀 더 필요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에 또 10%만 추가하고 등록세 취득세 4.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그러면 이제 4.6에 등록세 취득세가 필요한 거 5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등록세 취득세 4.6에 그 5천만 원의 잔금을 치러야 되는 10%를 준비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투자금은 이제 계약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잔금이 마련 안 되면 그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었을 테니까 이제 피를 받고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 대출이 뭐 60% 나오는 데도 있고 70% 나오는 데도 있고 80%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네네네. 그래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고 내가 만약에 이게 3억인데 대출이 70% 나온다고 하면 내 돈 30%가 필요하니까 네. 3, 3은 9, 9천만 원은 플러스 취등록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그래도 한 1억 정도 내를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거기다 이제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내가 얼마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뭐 개인 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법인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지산 투자가 개인 명의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개인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지 대출 받을 때는 또 역시
그 사업자로 대출을 받은 건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규제를 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10억 미만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10억 이상 할 경우에는 이제 법인 사업자가 낫습니다. 이제 본인이 투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걸 사업자를 결정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 뭐 그럼 네, 맞습니다. 작게 투자, 뭐 10억 미만으로 물건을 사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네. 투자를 해보고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 개인으로 투자할 때 하고 법인으로 투자할 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죠. 네. 개인 사업자 또 법인으로 투자할 때 둘 중에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이제 그 은행의 대출 규제가 10억이 있으니까 10억 미만은 개인 사업자를 추천하고요. 네.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하고 더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추가적으로 살려고 할 때는 법인 사업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하냐, 법인 네. 사업자라고 하냐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 전후로 해서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이제 달라진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임대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공실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 공실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자 나가는데 네. 월세 받아서 이자 내야 되는데 이거 공실 생기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요즘 상가나 사무실도 공실률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명동뿐만 아니라 강남 같은 데 보면 사무실 공실률이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 19% 정도. 그럼 100개 중에 거의 20개 가까이 공실이에요. 네. 거기 대출을 그냥 풀로 받아서 하는 분들은 대출이자 감당이 힘들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이 공실인데, 요즘 어때요? 이 지산센터 이 공실 걱정, 서울에 있는 것들, 어떤 상황이죠? 공실률이? 그러니까 서울의 5분 거리 안에는 거의 보면 공실이 없고요. 5분 거리네요. 예. 근데 이제 10분 좀 넘, 10분 거리, 5분 이상 되는 데는 이제 공실 위험률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 부동산에 중개사 가까운 데 가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중개사 세 군데도 들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실에 가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하시면 아마 결정하실 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지금 워낙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과 대형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실에 가서 지금 현재 사항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삼성 TV를 사더라도 하이마트나 그런데 막 여기저기 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게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말대로 부동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일반인들이 이 공실이 생긴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지하철 5분 거리 내가 가격은 비싸고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대신 공실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좀 적어도 지하철에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좀 더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누군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실제로 관리실도 가보시고 지역 부동산 몇 군데 돌면서 시장 조사를 적어도 며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파악이 다 돼요. 이 건물에 그래서 지금 이 건물도 지식산업센터인데 이 건물에 밑에 보면 1층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물건 나온 거 많이 있어요? 여기 공실투성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관리실도 뭐 가고 1층 부동산 통해서도 가고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쭉 며칠만 돌아다니시면 아니 며칠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나절만 돌아다니시면 그 해당 지역 내가 하려는 그 해당 지역 파악은 이제 거의 할 수 있으니까 꼭 발품은 이제 팔아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